네, 자,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2023년 3월 10일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인과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리얼하게 읽을 수는 없어요. 이분이 욕설이 반입니다. 예,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정말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이거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여기여서 뒷부분은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땡땡땡들이 정직하지가 못해. 뭐 이런 겁니다. 2023년 4월 28일입니다. 이화영이 아니고 이재명 구속한대. 가로 열고 구속. 이재명. 거의 5월 달 되면 6월 달, 7월 달에 그게 제일 크지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검사가 괄호 열고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 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실제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어떤 기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 쌍방울의 김성태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안부수 아태 평화협의회 그리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엮어서 만들려고 했던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워딩을 보면 네. 뭐 북한이 없어도 정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더라 이런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네. 당시 수사가 딱 그거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네. 모든 게 정황만 갖고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김성태를 잡아다 놓고 김성태한테 계속 정황을 추구한 거죠. 네. 추구하다 보면 저 녹취록을 시간순으로 쭉 보다 보면 이제 3월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네. 나한테 도대체 얼마를 더 요구하는 거냐, 뭘 더 줘야 되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 얘기 나오는데 나오죠. 예, 그때 시점에 김성태의 진술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처음에는 뭐 그냥 북한에 사업을 했다, 북한에 사업 왜 했냐, 뭐 평창 올림픽, 뭐 방북 이런 걸 보면서 관심이 가졌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네. 3월경부터 김성태의 진술이 뭐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다 등등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네, 그 내용도 정확하게 그 맥락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 가지고 이재명을 꼬링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꼬링의 단초가 처음에 김성태로 시작해서 안부수 넘어가고 김성태 안부수를 통해서 이화영으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그러한 시나리오 그대로 나가는 그러한 진술이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제 오마이뉴스하고 그다음에 시민 언론 민들레를 통해서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하나씩 그 백일화에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파일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6분 32초부터 11시 07분 35초까지 접견인이 이제 3명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평화협력국장 영장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 있는 평화협력국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성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 땡땡이 보고 정확히 좀 알아놓으라고 해.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이화영이 오늘 대지라는 날인데 오늘은 지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실대로 가야지.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엄청난 도박이야.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가지고 유죄 나오면 1년 6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요. 오늘은 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봤으니까 물 있잖아 석수 같은 거 그거 한번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때 정황이 어땠던 겁니까 사모님? 일단은 연호 뭐 술 파티 이거에 다들 관심이 가 있는데요. 조작 수사 회유 건은 계속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때가 아마 가장 그 신뢰했던 뭐 평화부지사 밑에 있었던 그 신명섭 씨가 네. 그 구속이 되고 이전부터 협박을 했었거든요. 네. 너가 우리랑 협조 안 하면 네 부인도 네 아들도 뭐
다 구속시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이해찬 대표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설마 했는데 딱 본보기로 먼저 신명섭 씨를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쟤네들은 다 하겠구나 막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오고 또 같은 학교 친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구나. 더 이상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그리고 네. 이빨도 뭐 3개나 빠지는 거는 그거였고 안에서도 계속 막 이렇게 사람이 면회를 가면 왜 내 말은 안 믿어주는 거야 막 이렇게 의문에 차서도 얘기하고 사람이 이렇게 혼이 나간 듯한 그런 얼굴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뭐 9월에 추석 때 내가 나가니까 기다리라 그러고 막 이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던 사정이라 저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되게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김 변호사님은 그 옆에서 변호인으로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어땠었던지를 확인하고 또 김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검찰의 이런 행각 때문에 한 이 정치인이자 또 그 사람인 그런 이화영이라는 분이 때로는 막 무너져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시 그 뭡니까 비망록을 네. 정리하면서 다시 또 전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 보셨을 텐데요. 저 시점 5월 17일은 제가 정확하게는 신명섭 변호인이었고요. 예, 신명섭 사건도 제가 네네네. 변호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때는 이화영 사건은 이제 그 선임을 준비하고 있을 네. 그런 단계였는데 신명섭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신명섭 국장을 수차례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할 때마다 우선은 소환에 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네. 소위 말해서 압도적인 물량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 때 이제 경기도 문건 다 가져오고 신명섭이라는 분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었는데 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관련 문건을 다 알고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검찰은 경기도에서 뭐 몇만 건의 문건을 가져왔으니까 가져오고 나서 그 문건 중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 네. 그 내용들만 다 짜집기를 해놔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쌓아놓고 그 네. 물량을 들이밀면서 야 이건 이런 뜻 아니야? 이건 이런 뜻 아니야? 너네 네.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들이미니까 네. 아무리 본인이 했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반박을 못해요. 차라리 문건을 전부 다 놓고 1번부터 100번까지 순차대로 보면서 얘기를 하면 반박이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수차례 부르면서 사람을 압도해 놓고 네.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할 듯 말 듯 해서 긴장을 시켜 놓으면서 네. 동시에 이화영도 압박을 한 거죠. 야 신명섭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네. 너 우리 신명섭 영장 지금이나 당장 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전날 영장이 떨어진 거예요. 새벽 영장이 예. 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부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신명섭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부지사님 성균관에 나오셨는데 성공대학교 뭐 그때 학생운동 같이 하셨던 친구고 한 명은 예. 후배인데 이우일이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섭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우일이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신명섭, 이우일, 이화영 이 셋은 네. 사실상 거의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동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명섭 들어가고 네. 다음에 이우일도 넣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본인의 멘탈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너뜨리는 근데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본인의 동지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종의 이제 무너뜨리는 과정이고 그럼 다음 차례는 나고 그리고 또 내 뒤에 또 누가 이거 옛날에 무슨 그 민주화 운동 할 때 이렇게 불어라. 뭐 불어라 너 불면 너는 봐줄게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들한테 했던 그런 방식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딱 그 방식인데요. 제가 네. 한 가지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극도로 압도되고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성태 측근들을 전부 다 구속시켰습니다. 김성태 매제든 뭐 해서 식구들을, 네. 식구들 포함해서 뭐 쌍방울의 임직원들 해서 17명을 다 구속을 시켜놨어요. 네. 구속을 시켜놓고 예. 그 중에 뭐 김성태 동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석을 풀어주고 나서 예. 이화영이 검찰에 출석한 날에 예. 일부러 그 사람을 부릅니다. 검찰청에. 불러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박상용 검사한테 검사님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무릎 꿇고 감사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잡혀 있고 예. 신명석 구속되고 쌍방울 쪽은 뭐 친인척까지 17명을 구속시켜 놓고 네. 그 상황에서 이화영은 야, 저 독한 놈들 봐라. 김성태 측근들 17명을 친척까지 다 구속시키네 하고 신명석 구속시키면서 야 너도 이우일, 백정화 네 아들 다 넣을 수 있어. 아들도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쌍방울의 김성태 동생이 보석돼서 검찰 정보 찾아와가지고 네. 검사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감사를 표시를 하니 네. 야 나의 생사 여탈권, 내 가족의 생사 여탈권은 검찰이 저 가- 검사가 쥐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예. 이 사건의 주요 뭐 변곡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기자들도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정주 기자님,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가장 그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탄압하기 시작하기 딱 2023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인사가 다 끝나고 2022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 네. 연초에 이제 법원하고 검찰 인사하거든요. 네. 그리고 리빌딩하고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한 게 이 사건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은 검찰 쪽 보도는 대부분 그 검찰에서 흘려준 걸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보 언론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는 거기에 추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일단 흘러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쪽 정보가 A라는 섹터는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B라는 쪽은 이제 반박이나 네. 재반박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검찰 쪽에서 저희가 듣기로도 그때 그 언론 이쪽 장악을 어떻게 했냐면 네. 실제로 그 윤석열 쪽에서는 그 2023년이면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전용기,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전용기를 태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죠. 네, 그런 네. 경향심은- 바이든 날리면 네, 압색을 합니다. 경향심 압수수색했죠. 네, 그거는 뉴스타파 압수수색하고. 전혀 다른 사건, 네. 명예훼손 사건을 그러니까요. 튕겨서 경찰시켜서 압색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뭐 가짜 뉴스 척결한다는 식으로 법안도 이제 발의하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쪽에 의견을 싣는 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지만 해석되지 않은 아직 이게 진실이 그 언론이 압색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반박을 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전방위적 겁박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죠.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